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식집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던 어느 봄날의 기억을요. 지금부터 15분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최민호, 37살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가게는 제가 10살 때부터 봐왔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2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혼자 이 가게를 지켜왔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쓸쓸하더라고요. 손님들과 인사 나누는 게 전부였고 가게 문을 닫으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3월 초 문을 벌컥 열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왔다며 밝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지원하러 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씩씩했어요.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한지은, 21살, 대학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학교 이야기를 꺼내자 뭔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주말엔 손님이 몰려서 혼자 감당이 안 됐으니까요. 면접은 간단했고 지은이는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일을 빨리 배웠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가게에 활기가 돌았죠. 떡볶이 국물 비법을 물어보고 김밥 써는 법을 배우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가게가 점점 포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는 퇴근할 때마다 꼭 뭔가를 챙겨왔습니다. 처음엔 남은 김밥 한 줄, 떡볶이 조금 제가 먹으라고 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점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밤 마감하고 정리하는데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해서 들어갔더니 지은이가 김밥과 떡볶이를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을요. 지은아,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화가 났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지은이의 손이 떨리더니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온몸으로 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앉으라고 했어요. 화는 났지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대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신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원래도 형편이 안 좋았던 집에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뒀다고 고등학교 2학년인 남동생과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지은이가 5살 때 돌아가셨대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는 식사를 거르시고 동생은 아직 자라는 나이인데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재료를 가져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지은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있다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저도 25살 때 똑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료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았어요. 저도 그때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이분식집에서 밤새 일했죠.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싸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게 제 저녁이자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항상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은이를 보니까 그때의 제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앞으로는 말하고 가져가. 어차피 남는 재료들이야. 버리는 것보다 네가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먹는 게 낫지.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몰래 가져가지 마. 당당하게 가져가라고. 지은이가 눈물범벅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 동생이랑 아버지 점심시간에 여기로 데려와. 내가 밥 먹여줄게. 지은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은이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한테도 한결 밝아졌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지은이의 아버지와 동생이 가게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동생 지훈이는 순수하고 밝았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가게는 점점 더 북적였고 손님들도 분위기가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혼자였던 가게가 가족같이 느껴졌거든요. 지은이에게 떡볶이 국물 끓이는 비법도 전수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늘 국물 맛이 특히 좋다며 웃었고 지은이도 수줍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때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했는데 다리에 합병증이 생겼대요. 빨리 수술 안 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대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죄송하다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못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 간호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고. 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은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지은이가 옆에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어나려 하셨지만 다리가 아프신지 신음을 내셨습니다.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한 달 안엔 해야 한다고. 지은이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빚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사채? 그거 한번 빌리면 평생 못 갚아. 안 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요. 지은이가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순 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은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2천만 원은 제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500만 원 정도. 그동안 모아둔 전부였어요. 만약 이 돈을 다 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신음하시는 소리가, 지은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그리고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민우야, 돈은 또 벌면 돼. 하지만 사람은 한번 놓치면 다시 못 만나.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1,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5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2천만 원. 손에 쥐어진 봉투가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 두렵고 떨렸지만 발걸음은 지은이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봉투를 지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아. 2천만 원. 아버지 수술비야. 봉투를 열어본 지은이가 얼어붙었어요. 빌려주는 거야. 천천히 갚으면 돼. 이자도 없어. 네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은이가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돈을 빌려주셨거든. 그분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었어.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어. 민호야, 이 돈은 나중에 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갚는 거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제 그 빚을 갚는 거야. 너한테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 그리고 아버지 수술 잘 받게 해드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주일 후 지은이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도 지킬 수 있었고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가게로 뛰어와서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고 수술이 잘 됐다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한 달 후 지은이 아버지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목발을 짚긴 하셨지만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전에는 중식당에서 일했다고, 요리를 좀 했다고, 다리가 다 나으면
이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은 안 받아도 되니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고 조금씩 빚을 갚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저씨, 그럼 우리 가게 메뉴 좀 늘려볼까요? 짜장면이랑 짬뽕 같은 거요. 같이 해봐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 지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금은요, 가게가 북적입니다. 지훈이는 홀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저는 국물과 떡볶이를 담당해요. 지훈이도 주말마다 와서 일을 돕습니다. 손님들은 말해요. 여기는 맛도 맛이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맞습니다. 우리 가게는 따뜻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가족이 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랑 피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게 돈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함께 있어주는 것이든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아니, 지은이네 가족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살렸고 서로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게 국물은 따뜻하게 끓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